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입니다. 혹시 요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밤새 자신을 탓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날, 저도 있었어요. 20대 초반 시험에서 단 한 문제를 틀렸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하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 약속도 취소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혔어요.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비교로 가득했고 하루 종일 스스로를 비난하며 무너졌죠. 노력해도 부족하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자책이 제 뇌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요. 밤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고 아침이 와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정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인생이 바뀌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어느 뇌 과학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자책은 뇌의 적이다. 그 짧은 문장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혹시 내 뇌가 나를 탓하게 만드는 걸까? 그 생각 하나로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뇌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강의를 찾아보고 메모하며 공부했죠. 그 과정은 마치 제 안의 뇌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뇌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자책 대신 뇌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죠. 괜찮아, 이제 알아. 너는 내 편이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자책은 끝내고 뇌가 주는 3가지 위로 메시지와 실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으로 검증된 진짜 실천 가능한 회복의 기술이에요. 첫 번째 위로 메시지는 자책은 뇌의 보호 본능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 뇌의 편도체는 실수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죠. 연구에 따르면 자책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함께 저하되어 심하면 수면장애와 만성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반응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뇌는 단지 조심하자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불안한 이유,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침과 밤 거울 앞에서 짧은 긍정 자기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실수로 배웠어. 오늘도 잘했고 내일은 더 괜찮을 거야. 저는 이걸 한 달 동안 꾸준히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거울 속 제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따뜻해졌어요. 그때 느꼈죠. 뇌는 말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반응을 하는 거였어. 두 번째 위로 메시지는 자책은 뇌의 성장 기회를 막아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자책하는 사람은 학습 속도가 25% 느리고 창의성은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뇌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관이에요. 실수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다음엔 더 잘하려고 스스로를 조정하죠. 하지만 자책은 그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요. 심지어 반복된 자책은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 구조의 문제예요. 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책을 멈추는 순간 뇌는 다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잠들기 전 감정 재구성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실수한 일, 배운 점, 그리고 감사한 한 가지를 적는 거예요. 저는 프로젝트 실패 후 이렇게 썼어요. 이번엔 놓쳤지만 덕분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 한 줄이 뇌의 반응을 바꿨습니다. 자책이 아닌 배움으로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 후로 신기하게도 실패가 무섭지 않았어요. 이 경험도 나의 뇌의 성장 재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세 번째 위로 메시지는 자책은 뇌의 자동 반응이지만 바꿀 수 있어요. 자책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자동 회로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죠. 하지만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훈련에 따라 새 회로를 만드니까요.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명상을 한 그룹은 자책 빈도가 40% 감소하고 행복감이 20% 증가했다고 해요.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명상을 해도 잡생각이 떠오르고 호흡에 집중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게 바로 뇌가 정리 중이라는 신호예요. 당신의 뇌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해도 자책 대신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일기 3줄만 써보세요. 오늘 자책한 일, 그 이유, 다음엔 어떻게 할까? 단 3줄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 습관으로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의 나를 다독이는 순간 뇌도 편안히 잠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아침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을 거야. 그 한 문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첫째, 뇌의 보호 본능을 이해하고 자책 멈추기. 둘째, 실패를 성장의 신호로 재구성하기. 셋째, 명상과 일기로 뇌를 재훈련하기. 자책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뇌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가자. 우리 괜찮을 거야. 당신의 뇌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첫걸음이에요. 오늘도 Simply Mind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마음 성장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